오늘의 건강한 뇌물을 알아볼 시간이죠. 원장님, 오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예, 산후풍에 대한 건데요. 산후풍에는 네모가 좋다입니다. 네, 산후풍, 산후에 생기는 무슨 풍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증상을 일컫는 거죠, 원장님? 네, 산후풍은 출산 후에 산모가 기력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찬바람이나 찬물, 또 찬 물건에 접촉이 됐을 때 외부의 차가운 기운이나 냉기가 우리 산모의 몸속, 또 심한 경우에는 뼛속까지 침입을 해서요, 온몸이 시리고 또 저리고 관절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식은땀, 땀 과다 증상까지 발생하는 증상을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산후풍 증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산후풍은 가장 특징적으로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시리다. 어떤 특정 부분만 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몸이 다 시릴 수도 있는데요. 몸이 시린 증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절이나 어떤 몸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력. 네 번째는 이제 땀이 나면서도 시린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건데요. 지금 그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산후풍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기로 검사를 갖다가 해보면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저게 이제 등하고 엉덩이 부분인데요. 지금 온도가 26도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분들의 그 피부의 온도가 한 30도에서 35도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면 산후풍 환자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시린 부분이 온도가 많이 낮고요. 그 부분에 손을 갖다 대면 굉장히 차가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시리고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산후풍 환자분이신데요. 마찬가지로 무릎의 온도가 지금 22도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화면 검사상에서는 이렇게 까맣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무릎이 시리고 또 애리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또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또는 한방병원에서 산후풍 환자들을 진료하고 검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 기계 중에 하나인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기계입니다. 그 산후풍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산후풍은 사실 그 산모들이 예민하거나 또는 뭐 그 신경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없는 거를 호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가에서 인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산후풍에 대해서 이제 정식 진단서도 발급이 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들은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한약, 탕약을 쓰는 건데요. 보통 산후풍 환자들의 기혈을 보충을 시켜주고 또 관절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또 기운을 갖다 좀 증진시켜준다든지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탕약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한의학에서는 한약 복용 자체가 좀 너무 힘들고 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약액을 농축을 시켜서 동결 건조를 해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캡슐에 충전을 해서 환자분들이 복용하시기도 쉽고 또 비용도 저렴한 저런 그 캡슐형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산후풍 환자분들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처방하는 공진단이라고 하는 한약이고요. 세 번째는 약침 치료가 있는데요. 이 약침 치료는 뭐 산삼약침이나 녹용약침이나 홍화약침이나 다양한 한약재들을 약침화를 해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이 시리고 아픈 부분에 직접 침 자국과 약물을 투입하는 이런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출산한 산모들이 대부분 이 척추나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척추 교정, 추나요법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명상 치료나 운동 치료, 또 심리 치료, 또 냉기를 직접 배출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갖고 산후풍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풍 환자분들의 그 예후를 좀 살펴보면요. 증상이 좀 경미하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한약을 복용하시고 일반 침 치료를 받으시고 또 약침 치료를 받고 추나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요.
이게 산후풍 때문에 뭐 1년, 5년, 10년씩 이렇게 고생하신 환자분들은 사실은 예후가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잡고 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산후풍 환자분들은 한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고 또 완치까지 가능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후풍이 혹시 걸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특히 중요한 건 산후풍에 걸려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 후에는 3, 7일에서 또 길게는 100일까지 산후조리 한약도 복용하시고 또 적극적인 산후치료를 하시는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에 좋은 운동법, 뭐 그런 스트레칭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의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10년 전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열심히 하다가 수동식 유축기를 사용하면서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심지어 젓가락 들기 힘들다라는 환자분들의 말씀을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산후풍으로 인한 관절 통증, 그리고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산후에 내 몸이 어느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언제쯤 내 몸이 제대로 회복되는지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요. 산욕기라고 부르는 산후의 6주에서 8주 동안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한 작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요도와 질과 항문을 수축했다가 잠시 멈추고 있다가 이완시키는 요법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시키시면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산 전에는 출산을 도우는데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산 후에는 산후풍을 예방하고 또 성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6주에서 8주의 산욕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 집 안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좀 큰 동작을 이용한 움직임들을 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는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산후풍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상식을 몇 가지 예로 들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흔히 출산 후에 이제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만 산후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관절통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 뭐 우울증 등 내분비 장애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장애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합니다. 산후풍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보면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아니면은 뭐 류마토이드 관절염 아니면은 쉬한 신드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병명이 나오는 경우는 다행인데 대부분 이제 병명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산후풍이 불치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완치가 되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산후풍은 나이가 들면 재발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후풍은 한번 치료하면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사한 증상이 생기는 거는 뭐 다른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다른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지 산후풍이 재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다시 임신해서 산후조리를 잘하면은 예전에 생겼던 산후풍이 없어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후풍이 있으신 분이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산후 비만도 마찬가지죠. 살이 찌신 분이 다시 임신하게 되면은 그 둘째를 낳은 다음에는 비만이 더 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시리면은 옷을 많이 껴입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옷을 많이 껴입게 되면요, 피부 저항성이 떨어져서요, 피부 트러블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산역기에는 찬 공기와 이제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두꺼운 옷보다는 찬 공기가 그냥 피부에 직접 닿지 않을 정도의 얇은 긴팔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두꺼운 옷은 안 입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풍을 치료하는 방법 크게 침 치료와 또 한약 치료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출산 직후에는요, 거동도 굉장히 힘들고, 기운이 되게 허약하기 때문에 이 침은 기운을 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를 바로 받으시는 게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약, 산후풍 치료 한약과 온찜질, 마사지, 이런 가벼운 치료로 일단은 산후풍을 다스리는 게 좋고요. 이제 한 3, 4주 정도 돼서 거동이 가능하시고, 기운이 어느 정도 회복되시면은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산후풍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산후풍 한약 치료는 보통 기운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어혈도 좀 제거해주고, 담음이나 기체 같은 것도 쳐주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신경계나 내분비계, 그리고 면역계계 같은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그 우리 몸의 체계를 개선해가지고 이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근육이나 골격, 관절, 인대 같은 근골격계 통증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간이나 위, 자궁 같은 내장기관의 불편한 신호들이 이 근골격계 통증을 전달하는 세성신경에 큰 영향을 미쳐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증 치료도 침 치료만으로 개선될 수도 있지만은 한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산후풍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알아봤는데요. 산후풍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산모 본인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되지만 산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남편일 수도 있고요. 시댁이고 친정일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산후풍으로부터 극복이 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또 하나 산후풍은 한번 산후자료를 못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산후풍이 오지 않도록 산후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주위에서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산후풍에 좋은 건강한 내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